당신은 오늘도 말을 너무 많이 하진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선 이긴 줄 알았는데 왜 돌아오는 길은 이렇게 공허할까요? 사람들 앞에선 웃으며 내 의견을 말했고 상대가 틀렸음을 증명했고 내 논리가 더 체계적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한 그 순간 왠지 말을 너무 많이 했다는 사실만 기억날 뿐 분명 그 자리에선 강해 보였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약해졌을까요?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많다는 건 불안하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그는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위버맨 씨. 즉,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귀를 기울이는 존재. 논쟁하지 않아도 이긴 사람이 되는 존재를 그의 철학에서는 위버맨 씨라는 용어의 초인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 한마디 없이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과 그와 같은 전략을 과연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관해 니체의 철학과 심리 그리고 당신의 인생 경험으로 풀어보려 합니다. 우리는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무시당할까봐, 어리석어 보일까봐, 혹은 무지하다고 오해받을까봐.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침묵은 약자의 회피가 아니다. 그것은 초인이 감정을 지배할 때 나타나는 내적 권위다. 말하지 않는다고 약한 것이 아닙니다. 말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 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끊임없이 말하고 논쟁하고 싸울까요? 정말 진실을 찾기 위함일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신념을 타인을 통해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상대를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이럴 때의 말은 진실의 도구가 아니라 권력의 무기가 되는 순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말합니다. 말이 많은 자는 진실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감추는 것이다. 니체가 말한 위버맨 씨, 즉 초인은 세상과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는 세상을 초월합니다. 가장 치열한 싸움은 자기 자신과의 전쟁이며 그 전쟁에서 이긴 자만이 침묵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위버맨 씨의 침묵은 패배의 침묵이 아닙니다. 지배의 침묵이자 권위의 침묵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배한 자만이 타인을 초월한 침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침묵은 단순한 공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침묵은 상대에게 다음의 두 가지 감정을 유발합니다. 불안과 경외심. 즉, 당신이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당신의 생각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불확실성은 상호 간의 긴장을 만들고 그 긴장은 당신의 권위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을 안 하는 자는 결국 말을 듣게 만드는 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침묵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공격을 받으면 결코 서둘러 말하지 마십시오. 격렬한 비난이 당신을 향해 날아들 때 대부분의 사람은 즉각적으로 방어하거나 되받아치려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침묵을 선택하는 이는 오히려 전장을 장악합니다. 당신의 고요함은 상대의 감정을 허공에 흩뜨리며 그들은 방향을 잃은 채 혼자 싸우게 됩니다. 이때의 침묵은 굴복이 아니라 스스로의 격을 지켜내는 가장 고결한 저항이 됩니다. 니체는 진정한 강자란 말이 아니라 존재만으로 말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가장 위대한 자기 통제입니다. 둘째, 칭찬도 비판도 가볍게 사용하지 마십시오. 말은 곧 당신의 무게이며 당신의 내면을 드러내는 창입니다. 지나치게 쉽게 쏟아낸 말은 당신이 갖고 있는 말의 가치를 희석시킵니다. 누군가를 칭찬할 때조차 그것이 쉽게 입에 오르면 감탄이 아니라 습관처럼 들릴 뿐입니다. 비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지성은 가벼운 판단이 아닌 깊은 이해와 절제된 언어를 통해 드러납니다. 말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의 한마디는 말이 많은 이들의 100마디보다 더 큰 울림을 남깁니다. 셋째, 질문을 받았을 때는 서두르지 말고 한 박자 멈추십시오. 사람은 그 쉼의 간격에서 깊이를 느낍니다. 침묵은 당신이 당황해서가 아니라 사유하고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세상은 즉답을 요구하지만 지혜는 언제나 생각의 여백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짧은 정적이 당신을 신중하게 신뢰할 수 있게 만듭니다. 니체가 말한 위버맨시는 말이 빠른 사람이 아니라 말이 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깊이는 반드시 침묵을 통과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 침묵은 무표정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한다는 것은 표정과 눈빛이 말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침묵은 그 자체로도 언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메마른 침묵 혹은 닫힌 침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눈빛에 따뜻함이 있고 표정에 의연함이 있다면 당신은 굳이 입을 열지 않아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니체는 존재 그 자체로도 세상을 이끄는 자를 꿈꿨습니다. 말 없는 순간에도 감정과 철학을 전달하는 당신의 표정은 수천 마디의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침묵이 감정을 품을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침묵이 아니라 지성입니다. 그렇다면 침묵은 항상 힘을 가진 권위로 나타날까요? 권위가 될 수 있는 침묵은 진짜여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갈등을 피하기 위해 침묵합니다. 두려워서, 맞서기 싫어서.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 평화로 위장된 침묵입니다. 하지만 위버맨시의 침묵은 다릅니다. 그것은 싸움조차 필요 없을 만큼 강한 자의 여유입니다.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완성된 내면에서 우러난 선택이어야 합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하라. 위버맨시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의 행동, 그의 태도, 그의 고요함이 이미 철학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일어나는 방식, 그가 눈을 마주치는 방식, 그가 침묵하는 방식, 그 모두가 메시지가 됩니다. 말보다 강한 메시지, 그것이 초인의 존재감입니다. 침묵해 보십시오.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 세상은 비로소 당신의 존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겁니다. 설명하지 마십시오. 반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스스로를 증명하려 애쓰지도 마십시오. 당신의 침묵이 당신을 더 지혜롭고 강하게 보이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 말이 아닌 존재로 증명하십시오. 말 없이 세상을 이기십시오.